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A. 진화와 변이 1110번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읍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가 맞고 니은 진화를 통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죠. 맞는 표현. 디귿 진화는 변이가 없는 집단일수록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게 틀렸죠. 따라서 기은, 니은이 답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1011번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맞고 2번 핀치와 독수리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은 변이의 예가 아니죠. 변이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유전적 차이로. 그게 틀린 표현이야. 핀치와 독수리는 같은 종이 아니잖아. 3번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 한다. 이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돌연 변이로 인해 유전적 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죠. 5번 무성 생식을 하는 생물보다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이 개체들 간의 변이가 훨씬 다양하겠죠. 맞는 표현이네. 2번이 틀렸네요. 1012번 다음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칼을 보시면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개의 링을 목에 걸고 생활한 결과 목이 길어졌다. 자, 이것도 변이가 맞는데 유전적 변이가 아니고 비유전적이지. 변이를 하고 유전되지 않죠.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잖아. 나는 무당벌레는 겉날개, 색, 무늬 등이 개체마다 다른 거는 이게 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지. 이건 유전되는 거 맞죠? 자, 문제를 보죠. 1번 간은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틀렸죠. 그치? 2번 나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틀렸죠. 유전되잖아. 나는 유전적 변인 거니까. 3번 가와 나는 모두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틀렸죠. 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전되지 않는 거니까. 4번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은 나의 원인이 되죠.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앵무가 개체마다 깃털색의 차이를 보이는 거는 가와 관련된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거죠. 유전자가 다른 거니까. 틀렸네. 따라서 맞는 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013번 다음은 변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 무슨 변이란 이야기야? 돌연변이란 이야기지. 왜 새로운 게 나온 거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을 형성해 자손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는 생식세포 조합인 거잖아요. 그죠? 약간 차이가 있지. 위에 거는 돌연변이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는 그냥 부모가 조합되어서 나오는 거잖아.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 1번 가는 돌연변이 맞고 2번 가에 의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돌연변이 생긴 거니까. 3번 가와 나를 통해 개체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생기죠. 맞고요. 4번 가와 나에 의한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죠. 둘 다 전달되는 거라서 유전. 5번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잖아. 가와 관련 있는 거야. 틀린 거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B. 다윈의 자연선택설 1014번 다음은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 일부인데 칸을 채워보자고. 기역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야? 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자손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뭘 하겠니? 생존 경쟁하겠죠. 생존 경쟁. 그치?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디귿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아지면 뭘 하는 거야? 진화를 하는 거지.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채우는 문제가 되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015번. 다음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고요.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과잉 생산 다음에 뭐 오는 거냐면 변이가 오죠. 변이. 개체의 변이가 온다고. 개체들마다 다양한 자손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뭘 하겠니? 생존 경쟁하겠죠. 그럼 이제 생존 경쟁에서 이긴 놈들이 자연 선택이 되겠네. 그 다음에 진화하겠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을. A 변이 과정에 A에서 개체 사이의 형태, 습성 등의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 맞고요. 니은 B에서 생존 경쟁에서 과잉 생산된 개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 맞고, 디귿 C에서 자연 선택에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생존에 불리한 개체는 도태되겠네. 다 맞네. 기응,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016번. 다음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순서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지. 한번 보자. 가를 보시면 개체들 사이에는 형태, 습성, 기질 등 형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잖아. 자연 선택됐다는 이야기지. 다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 선택 과정이 누적되었다. 진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데 과잉 생산인 거야. 과잉 생산이라는 이야기지. 먹이나 서식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사이의 생존 경쟁, 말 그대로 생존 경쟁이라는 이야기야. 자, 순서 쉽게 찾을 수 있죠. 1번이 가장 먼저 할게 라가 되겠죠. 과잉 생산 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가 나오겠네. 가가 와야 되겠네. 라가.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17번. 다음은 자연 선택에 의해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과정이고요. 순서를 찾아보자. 가를 볼게. 목의 길이가 다양한 기린들이 살고 있었다. 변이. 기린 집단에서 목이 긴 기린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대. 최종 결과 진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뜯어먹기 쉬운 낮은 곳에 있는 나뭇잎은 고갈되었대. 이건 환경 변화가 되는 거야. 환경 변화.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지. 목이 긴 기린들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는 건 자연 선택했다는 이야기잖아. 자연 선택. 목이 긴 기린들이 목이 짧은 기린에 비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더 잘 뜯어먹을 수 있어 많이 살았대. 생존 경쟁이네. 자,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가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네. 변이가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그 다음에 와야 되겠죠. 환경 변화 때문에 생존 경쟁하는 거니까 다가 와야 되네. 가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유지 하셔야 되겠네.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1018번. 그림은 오늘날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 된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했죠. 다들 아시는 그림이니까 바로 해석합시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 맞고, 2번 기린의 다양한 목길이 있는 변이가 맞고요.
3번 생존 경쟁에 유리한 개체가 선택되었고 4번 자연 선택된 개체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만을 자손에게 전달하기 틀렸죠. 여러 형질 중에 특별히 그 형질이 유리했다는 거지. 오로지 생존에 유리한 형질만 전달하는 건 아니야. 5번 자연 상태에서 생물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이거 맞죠? 과잉 생산인 거니까. 4번이 틀린 표현이네. 1019번 그림은 기린의 진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 그대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된 그림이잖아. 볼게. 옳지 않은 걸 2개 골라보자고. 1번 가의 기린 집단에서 목 길이에 대한 다양한 변이가 있죠. 목이 다 다양하잖아. 짧은 놈, 긴 놈. 2번 목 길이에 대한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되는 거잖아. 틀렸다. 나에서 개체 사이에 생존 경쟁했죠. 죽었네 지금 목이 짧은 놈이. 4번 나에서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 유리했네. 살아남았으니까 맞고. 5번 목이 짧은 기린보다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죠. 자연 선택되었으니까. 6번 다에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긴 자손을 남기는 원리를 다윈은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렇지 않죠. 다윈 시대에는 유전자를 아예 몰랐죠. 이렇게 될 거란 가설을 주장한 것 뿐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지. 그래서 2번하고 6번이 답이 됩니다. 1020번 다윈이 제시한 이론의 예로 적당하지 않은 걸 찾으래. 다시 말하면 자연 선택설이 아닌 걸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1번 도도나무는 도도새가 멸종한 뒤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자연 선택이 아니지. 도도새가 도도나무에 씨를 뿌려주는데 도도새가 멸종하니까 나무도 멸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 도태된 거야 그냥. 틀린 표현이고요. 2번 상아를 노린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가 없는 코끼리 비율이 높아졌죠. 이건 자연 선택이 맞죠. 3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해충의 비율이 높아졌다. 자연 선택 맞고. 4번 갈라파고스 군도에 서식하는 핀치는 각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 부리가 다른 것도 자연 선택이 맞죠. 거기에 환경에 맞게 선택된 거니까. 5번 산업화가 진행되어 주위 환경이 어두워짐에 따라 눈에 잘 띄는 흰색 나방보다 눈에 잘 안 띄는 검은색 나방이 개체수가 증가했다. 마찬가지야. 자연 선택된 거잖아. 그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1021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1번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지. 유전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번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고 설명했고 맞는 표현이고. 3번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죠. 4번 자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동물도 경쟁하는데 사람도 경쟁이 당연하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5번 인종차별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없애고 해소하는 데 영향을 주었더니 말이 안 되고 5번이 틀렸네. 답은 5번입니다. C.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이죠. 1022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살고 있는 핀치의 먹이와 부리 모양이죠. 그러니까 섬마다 먹이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리가 선택된 거지. 자연 선택. 그지? 한번 보자. 기역 자연 선택 결과 맞고. 니은 섬마다 처음 정착한 핀치의 종이 서로 달랐다. 틀렸고요. 종이 똑같아. 같은 핀치잖아. 디귿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라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023번 그림은 대륙에서 건너온 조상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일단 결론은 먹이 모양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 바로 문제 보죠. 기역
곤충을 먹는 핀치와 열매를 먹는 핀치의 부리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는 같을 수가 없죠. 모양이 다르잖아. 그 다음 니은 핀치는 먹이 환경이 다른 각각의 섬에 적응하여 여러 세대를 거치며 부리 모양이 서로 달라졌는 게 맞는 표현이고, 디귿 단단한 씨앗이 많은 환경에서는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핀치보다 길고 가느다란 부리를 가진 핀치가 더 유리하대. 틀렸죠. 단단한 씨앗을 먹는 핀치는 크고 튼튼해 보이잖아. 길진 않잖아. 긴 건 나뭇잎이잖아. 지금 그림 보고 푸는 거네. 그냥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024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서식하는 핀치,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거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 골라보자. 1번 핀치 조상 집단의 개체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였다. 말이 안 되고요. 2번 천적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먹이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 틀렸다. 3번 네 종류의 핀치는 부리 모양에 대한 유전자 구성이 같니?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니? 4번 부리 모양의 변이는 서로 다른 종의 집단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같은 종이야. 핀치는 틀린 거야. 5번 핀치들이 대륙과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맞고, 6번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가장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형질이 축적된 결과물 맞는 표현이죠. 5번과 6번이 답이 되겠네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선택. 그림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와 말라리아 분포가 나와 있죠. 결론은 뭐지? 말라리아 발생 지역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잖아. 결론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말라리아의 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1025번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아니죠. 불리하죠. 왜? 빈혈이거든. 빈혈증이라고. 빈혈. 불리한 형질인 거예요. 니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낮죠. 말라리아의 내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긴 하지. 말라리아한테 이기는 거니까. 그지? 디귿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연 선택된 거네.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026번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와 말라리아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까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뭘 갖고 있다?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존이 높아진 거 아니겠냐는 거지. 자연 선택됐다는 이야기야. 1027번 다음은 남모양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래.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바로 문제 풀게요. 기읍 남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맞고 적혈구 모양이 남모양이라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동그래야 되잖아. 적혈구가. 니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이야기지.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디귿 동일한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야. 맞는 거고요.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028번 그림은 두 지역에서 적혈구 유전자의 종류에 따른 인구 수가 나와 있고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표를 보시게 되면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놈들이 많다는 이야기네. 이 조합이 적혈구 정상이라는 이야기야. 빈혈도 없고. 근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 두 개의 조합이 많다는 이야기지. 말라리아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빈혈은 뭐 있다는 얘기가 되지. 자, 문제 볼게요. 기읍 남모양 적혈구는 유전적 변이가 맞죠. 유전적 돌연변이거든. 맞는 표현이야. 니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죠. 높잖아, 이 비율이 이렇게, 그죠? 디귿 나에서 이놈들 대문자 두 개 조합이네. 이놈의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말라리아 감염 때문이겠죠. 감염돼 죽는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고요. 1029번. 그림은 어떤 생물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죠. 일부 기역 가에서 가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다. 그쵸? 없는 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다. 삼각형이. 맞는 표현이야. 다 동그라밖에 없는데, 그지? 갑자기 삼각형이 생긴 거는 변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는 세모만 거의 다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연 선택된 거네. 맞는 표현이야. 디귿 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형질 A를 가진 개체보다 형질 B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게 맞죠. 왜냐하면 형질 B가 훨씬 많이 생겼으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1030번.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인 거지. 보시게 되면 우연찮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긴 거지. 돌연변이로. 그래서 자연 선택된 거잖아. 문제 한번 볼게. 기억.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항생제 사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핵심이지. 틀렸고. 니은 항생제 사용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었잖아. 맞는 거 살아남았네. 이렇게. 디귿 항생제 사용을 멈추면 항생제 내성 세균은 모두 사라진다? 그렇진 않지. 왜 사라져 애들이. 리을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변이는 세균이 번식할 때 자손에게 유전되죠. 이게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답이 되네. 답은 2번입니다. 1031번. 그림은 어떤 세균의 집단 진화 과정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가 과정에서 생겼죠. 뭔가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겼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항생제 사용은 자연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 거잖아. 틀렸고. 2번. 가해 과정에서 돌연변이 생겼죠. 이게 돌연변이야. 이게 돌연변이. 2번이 맞는 표현이네. 3번. 나 과정에서 항생제 A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생존에 유리하였다. 틀렸죠. 생존에 불리하지. 항생제 쓰는데. 4번. 나 과정에서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내성이 없는 세균으로 전환되었다. 말이 안 되지. 왜 전환돼 이게. 그지? 5번. 항생제 A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A에 내성이 없는 세균의 비율은 더 감소하겠지.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겠죠. 1032번.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과 진화 과정이고요. 자, 기육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왔죠. 세균 A와 세균 B가 나타났다는 얘기네.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누가 다 죽어? 세균 A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 세균 A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세균 B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봅시다. 기억. 세균 A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아니죠. 세균 B가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틀렸고. 니은 기육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했죠. 왜? 두 종류 세균이 생겼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세균 A와 세균 B의 형질 차이는 당연히 유전적 차이로 생긴 게 맞고. 리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세균 A가 세균 B보다 생존에 유리하니 말이 안 되지. 세균 B가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네. 답은 4번입니다. 1033번. 다음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모의 실험인데 읽어보시면 자, 벨크로 테이프 준비하시고 세균 모형 A와 B를 준비한대. A와 B 중 하나는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세균이네. A를 36개, B를 4개를 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 테이프를 찍어서 빼낸다는 이야기지. 20개를 제거한대. 그 다음에 또 넣는데. 반복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36개, 4개가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잡아두면 8개, 32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B는 증가하죠 계속. A는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항생제 내성 세균은 뭐란 이야기야? B란 이야기지. 그걸 실험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문제 볼게요. B는 항생제 세균 내성 맞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 맞고. 자, 4세대까지 항생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총 4번 진행되어 있겠니? 여기 1번, 2번, 3번 진행된 거잖아. 틀렸다. 디귿. 세대가 거듭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의 비율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네. 답은 4번입니다. 자연 선택의 또 다른 예, 1034번.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살충제를 살포하였을 때 살충제 내성 모기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갑자기 뭐가 생겼죠. 돌연변이가 살충제 내성이 있는 모기 생긴 거지. 그다음 나아 과정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니까 누가 더 많아진 거야? 내성 모기가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니겠니? 자연 선택되었다는 얘기가 되지. 문제 보죠. 가와 나 중 한 과정에서만 살충제를 살포했대. 언제 살포했겠니? 나 과정에 살포했겠지 뭐. 그죠? 그래서 기호는 틀렸네요. 니은 나 과정에서 살충제 내성 모기가 자연 선택되었죠. 훨씬 많아진 거니까. 디귿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진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035번. 그림은 살충제 살포에 따라 해충 집단이 변하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돌연변이 보이시다가 살포하니까 얘들 다 죽고 시커먼 게 막 살았죠. 결국은 시커먼 게 뭐한 거야 지금? 자연 선택된 거잖아. 그럼 시커먼 게 뭘 갖고 있다? 살충제 내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문제를 보자고요. 기읍과 니은은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죠. 틀렸고. 니은 살충제 살포는 니은의 적응력을 높아도 말이 안 되죠. 적응 같은 거 못한다. 다 죽는 거야 그냥. 그치? 디귿 2세대 이후 살충제 살포를 중지하고 색이 진한 개체의 천적이 나타나면 그럼 당연히 니은의 비율이 증가하겠죠. 이놈이 증가하겠죠. 맞는 표현이지. 디귿만 답이 되네. 답은 2번입니다. 1036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산업혁명 전과 후에 대기오염 규제 전과 후 환경 변화에 따른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의 빈도죠. 날씨가 맑어. 그럼 흰색이 잘 안 보이고 검은색이 눈에 잘 띄잖아. 그럼 흰색이 자연 선택된 거지. 검은색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야. 왜? 천적이 눈에 띄니까.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했어. 대기가 너무 더러워진 거지. 그럼 이제 검은색이 자연 선택되는 거야. 주변이 시커머니까 눈에 잘 안 띈다고. 천적이 눈에 안 띄니까 검은색이 자연 선택된 거고. 다시
대기가 맑아지니까 다시 흰색이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 흰색이 자연 선택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생존에 유리했겠죠. 많이 살고 있으니까 유리한 거 맞지? 니은. 대기 오염 규제로 대기의 질이 좋아지면 검은색 나방의 빈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흰색이 증가하겠죠. 맞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의 빈도 변화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이 맞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이지?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